네, 그럼 본격적으로 주주총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이번 주는 좀 편안하게 즐겨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조금 있었는데 오늘은 다시 0.5% 정도씩 양시장이 하락하면서 좀 쉬어가는 건가 내일을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순, 박춘현 매니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항상 두 분이 또 성을 따라서 박박 우리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시는데 자, 오늘 시장 한 줄 평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장은 사실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뭐 그런 장이었죠. 사실 어제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이 세게 좀 나왔었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방송에서도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반등의 어떤 지속성이 많이 지금 떨어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반등이 나왔을 때 내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 가장 나를 좀 힘들게 했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아무리 봐도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좀 안 좋아 보이고 뭐 예를 들어 악재가 좀 있거나 오버행 이슈가 있거나 이렇게 뭔가 미래에 좀 불확실성이 좀 있는 종목들을 반등을 이용해서 조금 교체 매매라는 전략을 말씀드렸었는데 여전히 같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은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고 있고요. 수급이 몰리는 종목만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목을 아직까지 못 받았던 섹터 같은 경우는 특정 테마가 생기지 않는 한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소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장에서는 기존에 올해 가장 또 많이 주목을 받고 실적에 대한 어떤 미래의 실적에 대한 어떤 성장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었고 눌림이 나온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종목을 만약에 찾고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좀 안 좋은 종목을 좀 이제 교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교체 매매한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 주도주에서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뭐 전력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원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조선이 있을 수도 있고 일단 실적이 받침이 되는 쪽 중에 단기 조정으로 눌림으로 일단 밸류 매력에 다시 한번 부각되는 종목들 쪽으로 포트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박춘현 매니저님, 뭐 최근의 장을 보면 네. 정말 좀 종잡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 코스닥의 시총상위 1위인 알테오젠만 보더라도 네. 지금 뭐 최근에 15% 하락, 13% 상승, 또 10% 하락 이런 널뛰기장을 보여주고 있고 하루 장 내에서도 굉장히 변동성이 큰 모습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이런 시장에서.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제 뭐 하락 종목, 그러니까 코스닥만 놓고 보면 하락 종목 수보다는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맞아요. 예. 네, 상승 종목 수가 약 한 900개가 좀 넘었고요. 보합 및 하락 종목 수가 한 860개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가 조금 좋지 못했죠. 한 0.5%, 정확하게 0.53% 조정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시가총액,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시가총액 한 20위권, 30위권을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거의 뭐 파란색이 많다니까 거의 전멸 수준이다. 그중에 또 알테오젠이 오늘 마이너스 10.27% 하락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까지 확 끌어내리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면 지금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종목이라서 뭐 오늘 뭐 뉴스 그 제목 기사를 보면은 예. 뭐 개인 투자자가 뭐 알테오젠이 뭐 그 급락이 뭐 진행이 됐다. 그러다 다시 살아났는데 또 이럴 수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오는데 예. 무슨 이슈가 나오더라도 지금은 알테오젠은 저는 이런 말을 한번 딱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떨어져도 언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뭐 찌라시가 돌고 뭐가 돌고 뭐 어쩐다 이런다 뭐 특허 소송에 걸린다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확실성만 더 가득해지기 때문에 조금만 더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가진 자들, 저 아래에서 가진 자들이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알테오젠을 29만 원의 수익 실현할까, 30만 원의 수익 실현할까 이런 행복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알테오젠을 29만 원, 30만 원 사가지고 40만 원, 50만 원에 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는 물론 알테오젠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종목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4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충분히 갈 수도 있지만 너무 위험한 매매는 하지 말자. 지금 예. 저점에서 돌려주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또 우리 텐베거 전문 매니저님들이 많이 이야기해주고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좀 돌려보고 알테오젠의 이렇게 큰 종목들은요, 이렇게 뭐 등락률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지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좋다, 나쁘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다.
되겠다. 저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고,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잘 갈 만한 섹터와 종목을 고르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준비된 내용 뭘지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자, 전선입니다. 뭐 전선의 중요성 그리고 기대감 이제는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은 또 미국의 통신위원회, 연방통신위원회에서 해저 케이블 규칙 개정을 한다라는 소식에 기대감이 더 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좀 믿을 수 있는 곳에 사업을 주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국내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실리면서 또 관련 종목들이 조금씩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멘텀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 전선이 굉장히 핫했다가 사실 하반기 들어서면서 조정이 좀 나왔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좀 꿈틀하는 모습인데 지금입니까? 네, 일단은 우리가 사실 전선 관련된 종목들 볼 때 우리가 전력 기기들도 같이 봤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봤었죠.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변압기 관련된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정이 좀 크진 않았거든요. 근데 전선주가 상대적으로는 비교를 하자면 좀 더 낙폭이 좀 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성장은 어떻게 보면 둘 다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인데 일단 가격적으로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라면 저평가 매력이 좀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 이제 수급이 많이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전력주 중에 전력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전선주를 볼 때가 됐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뭐 아시다시피 뭐 전력 수요에 대한 증가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AI 개화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모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개발이 될 거고요. 근데 이런 게 뭐 발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운송을 해야죠. 생산된 전력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송배 전선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선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상풍력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에 대한 이런 관심도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전선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기업들이 해저 케이블을 깔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준 것처럼 미국에서 이제 해저 케이블 규칙 개정에 따른 어떤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는데 결국은 중국을 좀 지우려고 하는 그런 미국의 또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선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이 규제 때문에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해저 케이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 해저 케이블은 일반 이 땅 위에다 짓는 전선 대비했을 때 상당히 기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해저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방수라든지 어떤 압력도 잘 견뎌야 되고요. 이런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져서 몇몇 개들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와 그다음에 일본만 보통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지금 뛰어들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시장에 생산 기지를 건설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이라면 기술적인 우위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선 관련된 수혜는 수요의 증가는 내년까지 지속될 거고 그 이후에까지도 계속 지속될 확률이 높고 그 안에서 해저 케이블 관련된 기술까지 갖고 있는 기업이면 금상첨화니까요. 관련된 기업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변압기, 전선 좋다 하는데 워낙 많이 올라갔었다 보니까 이거 신규 진입은 안 되겠는데 하셨던 분들 이제 다시 한번 찬스가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탑픽 종목이 무엇일지 만나봐야겠는데요. 두 분이 가지고 온 전선 탑픽입니다. LS 마린 솔루션 그리고 가온전선 두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LS 마린 솔루션 역시나 뭐 해저 쪽에 대한 기대감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해저뿐만 아니라 지중 케이블도 이 회사가 다 만들고 시공을 하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까지 하는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이 해저 케이블 관련된 규제 관련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도 급등이 좀 나왔던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해저 케이블 사업 쪽에서는 독점적인 좀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해저 케이블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가장 큰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시공에 대한 어떤 능력을 우리가 지금 검증을 받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전남 해상풍력 1단지 해석 케이블 시공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11월 21일 날 충남에 있는 태안 해상풍력 케이블 프로젝트에 다시 한번 우선 협상 대상자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회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앞에
LS가 붙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LS 전선과 함께 시너지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매력적입니다. LS 전선은 워낙 또 코넥스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LS 전선이 뭐 수주를 따내거나 이랬을 때 주가가 잘 안 움직여요. 사기도 좀 어렵죠.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럴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LS 마린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LS 전선과 협력을 통해서 국내 프로젝트 지금 첫 번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2호, 3호, 그다음에 글로벌 프로젝트 수주까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와 더불어서 주가 레벨업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4, 5개월 만에 거래량이 대량 들어오는 모습인데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자, 다음은 박준현 매니저의 탑픽 가온전선입니다. 네, 가온전선을 저는 오늘 골라봤습니다. 반가워하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지금 이제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3대 전선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가 나고 있던 자동차 부품 쪽이 좀 있었습니다. 그쪽 부분을 이미 정리를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최근에는 지금 동남아라든가 북미 지역 쪽으로 지금 그쪽으로 지금 투자를 결정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제 해외 시장을 개척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2, 3년 내에도 뭐 좋은 기대가 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장 중요시 제가 봤던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따가 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뭐 차트상으로도 가장 지금 가장 안정적인 부분, 물론 뭐 시장 자체가 지금 원체 변동성이 크고 그러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 잘 통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딱 하나 믿을 수 있는 건 저는 수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들어온 수급,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 2평짜리 방에 사람들이 한 100명이 들어왔어요. 아니, 100명은 너무 많나? 들어갈 수 있나요? 한 10명이 들어왔습니다. 예. 10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들어왔다 이거죠. 근데 그 10명이 그 중에 한 명이 문 열고 나가면 별로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근데 그 10명이 한꺼번에 다 나오게 되면 우당탕탕 소리가 나겠죠. 그거를 보통 거래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빗대서 비유가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전에 들어왔던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 수급이 한번 빠져나갈 때는 상승 초기에 발생했던 거래량보다 보통은 한 2배에서 2.5배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들어온 수급이 저는 상존하고 있다. 그 나가지 못했다. 뭐 분명히 저는 아직도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온전선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평에 어떻게 100명이 들어가냐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말씀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주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겠는데요. 시크릿 주주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실제 주주들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LS 마린 솔루션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아니 완공하면 주가가 내리냐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전남에 해상풍력 단지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늘 보합으로 끝나면서 너무 요동성이 크다라고 남겨주셨고요. 또 LS 빌드윈 자회사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지금 자회사 육상 케이블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상을 주력하고 있는데 우크라 재건 수혜 못 보나요? 그냥 답답해서라고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또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장기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개미만 사냐라고 수급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내용도 함께 체크해 볼까요? 네, 실적도 잘 나오고 AI 때문에 전선주 좋다는데 왜 이리 미끄러지나요? 라고 합니다. 실적 굉장히 좋았어요. 매출도 좋았고 특히 영업이익은 3년 중에 가장 좋았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에 가격 전략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미국 해적 케이블 사업은 자회사인 LS 그린링크가 수주를 하고 LS 마린 솔루션이 시공을 한다. 우리 미국 점유율 높이겠다라고 내용 올려주셨습니다. 다음 내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거래량에 주목해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7월부터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났는데 거래량이 터지면 반등을 한다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우상향 언제쯤 나올까요? 잠시 뒤에 움직임 함께 나눠보시죠. 그럼 이어서 가온전선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인기관 쌍끌이에 연기금도 많이 샀다. 나는 가온전선을 믿는다라고 수급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 올려주셨고요. 전쟁, 재건엔 통신이 먼저죠 라고 하는데 전선과 함께 통신도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크라 재건주다 남겨주셨습니다. 윗골이 길게 달려도 상승세 꺾이지 않는 대상승의 초입이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다음 내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관세 대왕 트럼프 올라와 있습니다.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공개를 했죠. 그런데 가온전선은 미국의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땡큐라고 올려주셨고요. 오늘 국가전력망 확충, 이 특별법에 대한 상임 소위가 열린다고 합니다. 늦기 전에 담아야 해요라고 올려주셨네요. 이어지는 내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결국 차근차근 자진상패를 추진 중인 것 같은데라고 합니다. 지난달부터 지금 LS전선이 가온전선의 지분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팩트체크 함께 하시죠. 자, 뭐 이렇게 기본적 그리고 기술적 분석들에 대한 여러 궁금증, 의견들 남겨주셨는데 LS 마린 솔루션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서도 거래량을 얘기했는데 우리 네. 주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거래량 간만에 많이 실리면서 21% 올랐단 말이죠. 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이 거래량이 나왔지만 보합이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랜만에 이 거래일 동안 1,000만 주 이상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거래량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통 이 정도 거래량이 붙었을 때 LS 마린 솔루션이 상당한 시세를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시장이 좀 받쳐주지 못했던 부분도 밑거리를 다는데 좀 기여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나도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내년과 내후년이 더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LS 전선과 지금 함께 시너지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LS 전선이 지금 미국 시장에 이제 1조 단위의 거의 지금 해저 케이블 생산 기지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진출 효과가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종목은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로 봐도 전혀 무방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LS 계열사와의 어떤 시너지 효과 그리고 지금 최근에 큰 조정 이후에 저평가 매력을 갖고 있다는 걸 봤을 때 단기 급등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본격적인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하신다면 좀 더 끌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전략도 말씀드릴까요? 네, 가격 전략도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한 6개월 정도 가장 큰 거래량이 있었던 부분, 그래서 가장 큰 저항이 될 수 있는 매물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매물대가 좀 두껍긴 한데 이 부분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요, 좀 많이 잡습니다. 2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일단은 전저점을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1,500원을 잡아드리지만 사실 지금 종가 대비했을 때 상당히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급등 나온 이후에 신규 진입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소 2회 이상 분할 매수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손절가로 잡아드린 선에서 지지선이 지켜지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그때 남겨진 현금 비중으로 평단을 좀 낮추신다면 지금 매수한 가격까지만 올라도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분할 매수를 철저하게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세한 전략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하단 참고해 주시고요. 자, 가온전선입니다. 아주 자극적인 또 자증상패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내용과 함께 또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온전선이 자진상패한다. 저는 금시초문인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대주주가 LS 전선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이야기냐면은 아까도 보니까 뭐 무슨 뭐 지분을 계속 늘리고 지분을 있다. 계속 뭐 늘리고 있다. 뭐 95%를 뭐 PBR 1배도 안 되는데 지분을 뭐 늘리고서 뭐 이 종목으로 뭐 우회 상장 처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온전선 같은 경우가 지금 시가총액이 4,3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종목이 LS전선 쪽으로 흡수합병이 된다. 그다음에 지금 PBR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 지금 보니까 PBR이 지금 0.47 나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청산했을 때 장부가에도 지금 주가가 미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장부가 정도에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지금보다 주가는 2배가 올라야 이제 PBR 1배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PBR이라는 거는 이 회사가 이제 다 정리를 했을 때 장부 가치만큼 주가가 지금 적정하게 표시가 돼 있느냐, 유지가 되고 있느냐 이거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PBR 0.47이면 엄청나게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어쨌든 지금 가온전선이 새우 입장이라면 새우가 고래한테 먹히는 건데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가온전선 입장에서 뭐 나쁠 것이 없다. 그리고 뭐 자진상패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온전선도 지금 흐름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고 뭐 지금 여기저기에 지금 사업성 또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투자도 하고 있는데 왜 상패를 합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온전선 지금 보시게 되면 7만 원짜리가 3만 5천 원대, 지금 뭐 거의 뭐 3만 원, 2만 8천 원대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주가가 지금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저점을 높이고 있다. 이런 저점을 높이고 있는 자리에서 거래가 지금 붙고 있다. 여기 물론 윗꼬리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윗꼬리가 좀 있긴 있는데 이건 제가 분봉상 수급을 봤을 때는 빠져나간 수급은 없습니다. 들어왔다가 그냥 거래 없이 흘러내린 수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메이저 수급이 남아있다. 지금 2평짜리 방에 한 50명이, 10명이 들어와 있다. 아직 예. 나가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 지금 54,000원권이 아마 여기서 거래가 조금 터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면 잠깐 브레이크 한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54,0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저는 말씀드리고 더 만약에 상승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다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손절 라인은 제가 36,000원을 잡겠습니다. 36,000원 정도면은 차트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지금 아랫부분에서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있습니다. 세 날 정도 지지를 받았는데 요거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한 번 정도 조금 더 옆으로 조금 더 횡보할 수 있으니까 요 라인은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목숨처럼 잘 지키자. 어쨌든 제 알고리즘에서 오늘 추출된 종목이니까 좋은 결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온전선 목표가 손절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